모의고사 16형 풀어드릴게요. 16형. 16형에 잠시만요. 저도 한번 펴고. 16형의 18번 보실게요. 16형의 18번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나열한 것은 모집이라 함은 계약의 체결을 괄호 또는 괄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모집은 뭐하고 뭐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개 또는 대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중개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중개사, 설계사가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중개사, 설계사를 중개하는 자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리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대리점이 한다. 그래서 대리점을 대리하는 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제 내용을 복습하자면 이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라고 했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중개사만 위탁기관이 다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각종 권리, 권한은 누구만 있다고 했어요? 대리점만. 그래서 대리점에게만 무슨 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없다라고 했죠. 19번. 다음 중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은 4번이죠. 과거에 보험 대리점 등록이 취소돼도 4년이 지난 자. 나쁜 짓 한 번 하면 몇 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2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 벌써 4년이나 경과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피해 함정 후견인, 피성형 후견인 여기 나와 있죠. 파산되어 복권되지 아니한 자 못해요. 하지만 복권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쁜 짓 2번 이상 하거나 돈 문제 일으키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20번. 우수인증 설계사 선발 요건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불안전 판매 건수가 제로 빵건일 것. 그래서 이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의 효력은 몇 년이었어요? 1년이었죠. 인증의 효력은 딱 1년이고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협회에서 인증을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인증을 부여한다. 그래서 요 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보험 설계사하고 개인 전속 대리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동일 회사에 몇 년 이상 근속해야 된다고 했어요? 3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업법 관련해가지고 처벌받은 경력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수당 지급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 수당 지급은 없다라고 했죠. 수당의 지급은 없고 그리고 보수, 교육 등 일부 법정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나오면 걔는 틀리는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인증을 도용했다. 그러면 인증 신청을 몇 년간 금지한다고 했어요? 2년간 금지한다라고 했어요. 인증을 도용하게 되면 인증 신청을 2년간 금지한다. 21번.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정보 수집에 관하여 가장 잘못된 설명은 정답은 4번이에요.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가입을 권유한다라고 했죠. 해서 이 보험 판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순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의 키워드들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먼저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가망 고객을 발굴한다라고 했죠. 가망 고객을 발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어요. 접근은 무슨 단계라고 했어요? 첫 만남의 단계다라고 했죠. 첫 만남의 단계. 만나서 뭘 한다고 했어요?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했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그 다음 가입을 권유한다라고 했죠. 가입을 권유할 땐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한다. 설계를 제시하는 단계는 가입 권유 단계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응하게 되면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라고 했죠. 계약 체결. 계약 체결은 영업의 최종 목표라고 했어요. 최종 목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개 확보 한다라고 했죠. 이 단계에서 증권을 전달하고 이로써 완전 판매가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 그리고 키워드들 매칭하는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우리 이제 제3보험 문제 풀게요. 34번부터 50번. 34번 보시면 제3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보험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상질간이 있다라고 했죠. 상질간.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배상책임보험이에요. 35번 제3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사망 시 보험회사에서 약관상 지급하는 금액은 정답 3번이죠. 계약자 적립액. 36번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상해 사망담보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특약 모두 가능한데 질병 사망은 항상 특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질병 사망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잘 나와요. 항상 특약이다.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고요. 만기는 몇 세예요? 80세. 만기는 80세. 가입금액은 개인당 2억이에요. 개인당 2억. 그리고 얘는 보장성 보험이다 라는 것. 37번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에요. 손해보험, 생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세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보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증보험은 아니죠. 제3보험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성격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보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38번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이죠. 15세 미만자 해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은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무효 사유 뭐가 있었어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이미 보험 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해서 세 가지 무효 사유가 있었어요. 39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했죠. 그래서 급격, 우연, 외래해서 아닌 것은 4번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40번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상해, 그래서 어쩌다 한번 등산하다가 다친 경우는 보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시운전. 시운전은 보상하지 않는데 공용도로상에서의 시운전은 보상한다라고 했죠. 41번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이에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 보상하지 않는다. 해서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치과나 한방의 비급여 의료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그리고 세 번째 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마지막에 네 번째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의료비 해서 네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42번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은 3번이에요.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시 후유장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한다라고 했죠. 한시장애 5이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한시장애가 5년 이상 지속 시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지급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기초해서 고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한다라고 해서 180일 기억을 해 두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은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라고 했죠.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은 후유장애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합산한다라고 했죠. 동일한 질병, 동일한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일 경우에는 합산을 한다라고 했고요. 동일 신체 부위의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높은 것을 지급한다라고 했죠. 자, 옆으로 가서 43번 보실게요. 43번.
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 피보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 통원했대요. 괄호 안에 보니까 급여 의료비 발생했을 때 공제금액으로 맞는 것은 급여라고 하면은 자기 부담금 몇 %예요? 20%죠. 20%고 그리고 얘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별로 공제금액 다르다라고 했어요. 의원이나 병원이나 보건소는 10,000원, 상급이나 종합은 20,000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000원 20%.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4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전세버스. 또 하나 뭐였어요? 렌트카. 전세버스, 렌트카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보상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대기 중 사고도 보상한다. 45번.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비영리 법인단체는 1종 단체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영리 2종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비영리 2종. 이 단체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종류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1종은 무슨 단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1종은 급여. 1종은 급여. 해서 동일한 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2종은 법정단체라고 했고 여기에 비영리 법인단체, 동업자단체가 있다라고 했죠. 3종은 규약단체 내용에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매칭하는 문제 나오고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변경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변경된다라고 나오면 틀리는 내용이었죠.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은 동의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단체보험은 동의생략이 가능하다. 46번.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보험금의 6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지급보험금은 항상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이라고 했죠.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어요?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자 더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그 이자의 명칭이 뭐였어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라고 했죠. 47번.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71년 6월 1일이고 보험계약일이 2011년 10월 1일인 경우 보험가입 연령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 나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 뭐라고 했어요? 40세 아니면 31세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0세예요. 내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계약일에서 생년월일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고 개월수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면 한 살을 더해주면 되고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버리시라고 했죠. 개월수. 자, 48번.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는 최초 보장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한 계약만 가능하다. 49번.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출생 전 태아는 법인격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가능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이 아니라고 했죠.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불가능. 불가능이고 그리고 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니까 그거 하나 알아두시라고 했죠. 50번. 개호보험이라고도 하며 주로 전신마비나 중증치매 시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무슨 보험이라고 했어요? 장기 간병보험. 50번 문제는 뭐라고요? 장기 간병보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쉬었다가 10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